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나타나면서 폭염특보가 영남에 이어 경기도 용인과 전남 담양 등 내륙 곳곳으로 확대됐습니다. 올해 폭염특보는 지난해보다 일주일가량 빨라진 건데 이번 주 내내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이어서 올여름 무더위가 우려됩니다. 서울 강남과 인천공항을 헬기로 약 20분 만에 이동할 수 있는 헬기 택시가 상업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예약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비싼 요금과 날씨에 민감하다는 점 등이 아직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애플이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 자사기기 운영체제에 인공지능 기능을 도입합니다. 음성비서 시리에는 생성형 AI인 챗GPT를 탑재할 예정인데 오는 9월 출시될 아이폰 16에 맞춰 업그레이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스트리아 항공 여객기가 비행 중 우박을 동반한 폭풍을 만나 기체 앞부분에 심하게 손상을 입었습니다. 여객기에는 승객과 승무원 170여 명이 타고 있었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폭염특보가 영남 8개 지역에 이어 내륙 곳곳으로 확대됐습니다. 기상청은 화요일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경기도 용인과 전남 담양, 곡성에 폭염주의보를 확대 발령했습니다. 폭염주의보는 이틀 이상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이번 폭염특보는 지난해보다 일주일 정도 빨리 발령됐습니다. 기상청은 서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된 가운데 맑고 강한 햇볕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를 넘는 곳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주 내내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맑은 날씨가 이어져 전국 대부분 지역이 무덥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금요일인 14일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안팎으로 올라 무더운 곳이 많을 전망입니다. 토요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제주도에 비 예보가 있어 더위가 잠시 주춤하겠지만 그래도 완전히 가시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가 배달이나 택배 등 이동 노동자들에게 생수를 무료로 배포합니다. 서울시는 12일부터 서울시립 구립노동센터 18곳과 이동 노동자 쉼터 4곳에서 1인당 생수 1병씩 모두 10만여 병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생수 제공 위치는 생수 나눔 사업 홈페이지에 얼음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는 또 12일 오전 청계천 장통교에서 이동 노동자 생수 나눔 캠페인도 열고 쿨토시와 선스틱 등 무더위 속에 이동 노동자들의 건강을 지켜줄 용품들을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오스트리아 항공의 여객기가 비행 중 우박을 동반한 폭풍을 만나면서 기체 앞부분이 심하게 손상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CNN 방송은 오스트리아 항공 OS434편 여객기가 현지 시각 9일 승객 173명과 승무원 6명을 태우고 스페인 팔마데 마요르카를 출발해 오스트리아 수도 빈을 향해 가던 중 우박 폭풍을 만났다고 전했습니다. A320 기종의 이 여객기는 비상 조난 신호를 보낸 뒤 빈 공항에 무사히 착륙했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다만 앞쪽 조종석 창문 2개와 여객기 맨 앞부분의 레이돔, 패널 일부가 손상됐다고 오스트리아 항공은 밝혔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여객기의 앞부분이 심하게 파손되고 조종석 창문 유리창이 깨진 사진들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이번 우박 폭풍을 만들어낸 것은 정란운으로 비행 중인 항공기가 정란운을 만나면 이렇게 난기류를 겪을 수 있습니다. 일반인을 상대로 서울 강남과 인천 국제공항을 헬기로 오가는 상업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차로 가면 1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를 헬기로는 20분 정도면 갈 수 있게 되는 셈인데요. 최두희 기자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서울 잠실 헬기장. 안면 인식을 통해 신분이 확인된 시승식 참여자들이 하나둘 탑승장으로 이동합니다. 굉음을 내며 프로펠러가 돌아가자 참여자들을 태운 헬기 동체도 하늘로 치솟습니다. 한 도심 항공교통 서비스 플랫폼 업체가 국내에서 첫 선을 보인 헬기 상업 서비스, 이른바 헬기 택시 시승 현장입니다. 차량을 이용하면 서울 강남에서 인천공항까지 1시간 이상 걸리지만 헬기를 이용하면 20분 정도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탑승 예약이 가능한데 실제 탑승 날짜보다 최소 2주 정도 전에 예약을 해야 이용에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요금이 편도 기준 인당 44만 원으로 육로교통에 비해 많이 비싸고 기상에 따라 운항 여건이 취약하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날씨의 영향을 받아서 운항을 못하는 경우는 한 30%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30%가 대부분 이제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 몰려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시간에 날씨가 좋은 뭐 봄이나 가을, 겨울 때는 그래도 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운항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안전성 확보 역시 중요한 과제입니다. 게다가 아직 국내에선 헬기 등을 이용한 소형 항공 운송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 운용 헬기는 아직 한 대에 불과하고 대중화까지 가려면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이지만 이번 서비스 개시가 꽉 막힌 도심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는 도심 항공교통, 이른바 UAM 시대를 여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최두입니다. 고려시대부터 백성을 지켜온 광주 읍성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지금은 흔적만 남았는데요. 이 광주 읍성이 미디어 아트를 결합한 조형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화려한 야간 경관을 선보여 원도심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도심 속에 잔디가 깔린 작은 정원처럼 보이는 공간. 덩굴 안을 자세히 살펴보니 커다란 돌을 하나씩 쌓아 올린 성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허물어진 광주 읍성 옛터입니다. 도심 속에 들어선 길이 94m가 넘는 조형물에서 화려한 영상이 펼쳐집니다. 조형물과 미디어 아트를 결합해 광주 읍성을 재현한 빛의 읍성이 문을 열었습니다. 과거를 이렇게 회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 앞으로 광주가 빛의 도시의 그런 영광을 다시 재현할 수 있는 그런 커다란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커다란 긍지를 느끼고, 빛의 읍성은 사라진 광주 읍성의 역사를 빛으로 펼쳐낸 체험형 조형물입니다. 실제 광주 읍성 높이로 지어진 조형물 위를 걷는 동안 구간마다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탑성 브릿지는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성곽 능선을 따라 걸으며 애군을 쫓고 무병장수를 빌었던 탑성 놀이를 재해석했으며, 빛의 읍성은 다른 도시와는 차별화한 도심 야간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역사적인 것을 현대적 의미로 빛의 읍성 제5문을 만들었고요. 이걸 통해 아시아 문화 전당 주변의 야간 경관의 볼거리를 더 넓혀가는, 그래서 이거 주변을 활성화시키는 데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이번 빛의 읍성을 시작으로 옛 전남 도청 주변은 빛의 뮤지엄과 거리, 마당이 들어서 도심의 밤을 수놓게 됩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지난 4월 판다의 고향 중국 쓰촨성으로 보내졌던 푸바오가 수요일 다시 일반 대중에 공개됩니다. 일단 2달 남짓 격리 검역 장소였던 워룽 선수핑 기지 안에서 관람 가능 구역으로 옮겨질 전망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푸바오가 비어있는 옆 우리 통로 안쪽으로 고개를 삐쭉 내밉니다. 구조는 비슷하지만 이웃 판다의 채취가 묻은 안뜰을 조심스레 탐색한 뒤 되돌아옵니다. 내실에선 이동식 케이지 적응 훈련이 계속됩니다. 2달 남짓 격리 검역을 마치고 새 집으로 이사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중국 판다 보호연구센터는 푸바오가 오는 12일 일반 대중과 만나게 된다고 알렸습니다. 현지 시각 오전 9시 반, 후난 위성TV 등 지역 방송 매체와 함께 전 세계 생중계도 예고했습니다. 去衣服保健面会还有3天 다만 일반 관람객과 대면은 오는 12일 낮 12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푸바오와 만남 행사를 위해 워룽 선수핑 기지를 이틀간 부분 폐쇄한다고 공지했기 때문입니다. 용인 에버랜드에서 태어난 푸바오는 생후 1354일 만인 지난 4월 3일 협약에 따라 중국에 보내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털이 빠지거나 정수리에 없던 자국이 보이면서 온갖 의혹이 난무하기도 했습니다. 它呢，就是进入夏天之前，它里面有一层绒毛，就冬天那层绒毛它会掉一些，就是说的，就不是说脱毛要换毛吧。 YTN 취재진도 판다의 고향 쓰촨성으로 날아가서
푸바오의 판생 2막을 직접 담아올 예정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반려묘를 키우는 가구가 늘면서 동시에 키우다 버려지는 고양이도 한 해 3만 마리가 넘습니다. 지난달 경기도 화성시에는 유기묘 보호와 맞춤형 진료를 할 수 있는 입양센터가 문을 열었는데 지금까지 12마리가 새 가족을 찾았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소개합니다. 동키는 한 달 전 거리에 가방째로 버려진 유기묘였습니다. 경기도 고양이 입양센터에 맡겨졌다가 일주일 전 새 주인을 만났습니다. 낯가림이 없는 데다 친화력까지 좋아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같이 그냥 놀아주고 뭔가 생활에 또 활력소가 돼주는 것 같아서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 매우 즐거운 상태입니다. 소유주의 부주의나 고의적인 유기로 매년 버려지는 고양이는 3만 마리가 넘습니다. 경기도가 유기묘 입양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달 광역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도산하 기관인 반려마루 화성에 입양센터를 열었습니다. 31개 시군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묘가 옮겨져 오면 건강검진과 백신 접종, 중성화 수술 등의 입양 준비를 하게 됩니다. 특히 고양이 특화 동물병원이 있어서 맞춤 진료도 가능한데 최대 80마리까지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유기묘를 입양시킬 수 있는 문화를 저희가 정착시키고 확산시키고자 하는 데 주 목적이 있고, 센터가 문을 연 후 지금까지 유기묘 12마리가 새로운 가족을 찾았습니다. 고양이 입양은 반려묘 입양 교육을 받은 후 경기도 동물복지 플랫폼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호남권 섬 4곳에서 국내에 기록된 적이 없는 버섯 5종이 발견됐습니다. 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은 도초도와 어청도 그리고 완도와 진도 등 호남권의 섬 4곳에서 국내에 기록이 없는 주름버섯 속 버섯 5종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버섯은 진도에서 발견된 멋쟁이 주름버섯과 애기 주름버섯, 그리고 완도에서 찾은 작은 갓주름버섯을 비롯해 도초도의 넓은 턱받이 주름버섯과 어청도의 회적색 주름버섯입니다. 주름버섯 속은 전 세계적으로 500여 종이 기록돼 있고 성숙하는 과정에 따라 주름살이 분홍색에서 짙은 갈색으로 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식용으로 판매되는 양송이가 대표적인 주름버섯 속 버섯이지만 독성을 가진 야생 주름버섯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이번 미기록 주름버섯 속 버섯 5종을 국가생물종 목록에 등재할 계획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와 ICT 기술이 만난 엔터테크 시대에 맞춰 한국과 아세안의 문화 교류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국회 엔터테크 포럼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신한류, AI 시대 한 아세안 교류 협력의 새로운 플랫폼이라는 주제로 글로벌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조 연설자로 나선 송간 루앙 무닌턴 주한 라오스 대사는 한국 콘텐츠가 전 세계 시청자를 매혹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콘텐츠 역량을 아세안과 공유해 상호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정훈 다이렉트 미디어랩 최고 콘텐츠 책임자는 한국과 일본, 아세안은 IT 기술 혁신의 중심지로 가상 프로덕션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데 유리한 환경이라며 앞으로는 아세안 지역의 문화 다양성을 인정하는 함께 K 콘텐츠 전략이 필요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아이폰 등 애플이 만드는 기기의 운영체제에 인공지능 AI 기능이 탑재됩니다. 9월에 업데이트될 것으로 보이는데 음성 비서인 시리가 챗 GPT와 결합하면서 똑똑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이폰과 아이패드, 맥북 같은 애플 제품의 운영체제에 AI가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긴 이메일 내용도 한 줄로 요약해주고 작성한 글을 토대로 이미지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As soon as I write an equal sign, Calculator immediately solves it for me. And even shows me the results in handwriting like my own. 2011년 처음 공개한 음성 비서인 시리는 오픈 AI의 챗 GPT로 업그레이드됩니다. 말로 하지 않고 텍스트로 입력해도 받아들여 이메일이나 캘린더 내용도 알려줍니다. And you can speak to Siri more naturally,
Thanks to richer language understanding capabilities, even if I stumble over my words, Siri understands what I'm getting at. 애플은 미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에 있는 애플파크 본사에서 이 같은 차세대 운영 체제를 애플 인텔리전스라고 소개했습니다. 애플 인텔리전스는 텍스트를 요약하고 이미지를 생성하며 사용자가 필요할 때 가장 관련성 높은 데이터를 검색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With iOS 18, iPadOS 18, and macOS Sequoia, we are embarking on a new journey to bring you intelligence that understands you.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는 9월에 출시될 아이폰 16과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애플은 앞으로 출시되는 제품에는 AI 기능이 기본적으로 제공되며 개인정보를 따로 수집하지 않고도 기능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오픈 AI의 인공지능 챗봇 챗 GPT를 심는다는 애플의 계획에 반감을 나타냈습니다. 머스크는 현지 시각 10일 X 계정에 글을 올려 애플이 운영체제 수준에서 오픈 AI를 통합한다면 내 회사에서 애플 기기는 금지될 것이라며 이는 용납할 수 없는 보안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방문객들은 회사에 들어오기 전에 애플 기기를 확인받은 뒤 패러데이 케이지, 즉 외부의 정전기장을 차단하는 도체 상자에 보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애플이 자체적인 AI를 만들 만큼 똑똑하지도 않으면서 오픈 AI가 보안과 사생활을 보호할 거라고 보장한다는 건 터무니없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애플은 한번 데이터를 오픈 AI에 넘겨주고 나면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며 이는 소비자를 배신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됐지만 산업재해 사망자는 오히려 늘었다는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일터에서 일어나는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후 처벌보다 예방에 중점을 둔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보도에 이문석 기자입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석 달 동안 노동자 138명이 일터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틀에 3명꼴입니다. 노동 현장 사고를 줄이려고 지난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는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오히려 10명이 늘었습니다. 특히 건물, 폐기물 관리 등 기타 업종에서 석 달 새 11명이 숨진 거로 집계됐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추세로 볼 때 산업재해 사망자가 줄고 있다는 점. 근로자 10,000명당 사망자를 나타내는 사고 사망 만인율이 지난해 0.39를 기록해 처음으로 0.4를 밑돌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사고 사망 만인율은 영국의 14배, 독일과 일본의 3.5배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중대재해법이 사후 처벌이 아닌 사전 예방을 위해 도입된 점을 강조합니다. 원하청 구조가 일반적인 우리나라에서 재해 사망을 줄이기 위해 일과 함께 안전을 같이 맡겨야 한다는 조언도 내놨습니다. 업무를 위탁을 할 때 거기에 안전보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탁 주는 비용에 그 예산이 안전보건 예산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고령자와 외국인 산재 사망은 급격한 환경 변화와 연관돼 있다며 현장 투입 전 꼭 산업안전 교육을 받도록 제도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서울에 있는 어린이집 바로 옆에 주차장 출입구가 생겨서 학부모들의 걱정이 크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당장 지정되기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제보는 Y 신기혜 기자입니다. 서울 구로구에 있는 어린이집. 바로 옆 162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입주가 다가오면서 최근 어린이집 학부모들의 근심이 커졌습니다. 아파트와 함께 지어진 주차장 출입구 위치 때문입니다. 어른실은 앉은 키에서 이제 아기들이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많이 걱정돼요. 아기들이 다칠 수 있는 위험 상황이 아무래도 좀 커지는 것 같아요. 주차장 입구가 어린이집 출입문 바로 옆에 설치된 겁니다. 문제의 아파트 주차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린이집과 출입구가 맞닿아 있는데요. 이렇게 몇 발짝만 걸으면 아이들이 드나드는 차량과 마주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는 이미 다 지어진 상황이라 학부모들은 일단 어린이 보호구역으로라도 지정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야 할 장벽이 꽤 높습니다. 현행법상 100명 이상 규모의 어린이집 주변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규모가 100명 미만인 경우엔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정원이 65명인 이 어린이집은 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하더라도 담당 구청과 서울시청의 심사를 거쳐야 하고 이 과정에서 경찰 의견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구청은 어린이집에서 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인데 민원이 계속되자 우선 도로에 알림 표시라도 먼저 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지금 당장 신청을 검토하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만약 필요하시면 받아겠다가 빨간색 페인트를 하는데 그걸 원하시면 해드리겠다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도로 색을 바꾸는 임시방편보다는 빠른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법적인 효력이 없으니까 결국 이 부분에 대한 교통사고 났을 때 피해 회복받는데 어려움이 있죠.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도로 상황에 맞춰서 지정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신기입니다. 삼겹살 1인분의 외식 평균 가격이 처음으로 2만 원을 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 포털 참가격을 보면 지난달 서울을 기준으로 삼겹살 1인분 가격은 2만 83원으로 전달보다 102원 올랐습니다. 3년 전 16,581원과 비교하면 20% 넘게 오른 겁니다. 이와 함께 대표적인 외식 메뉴인 김밥과 짜장면, 비빔밥, 김치찌개 백반의 평균 가격도 크게 올랐습니다. 김밥 한 줄은 지난 4월 3,362원에서 지난달 3,423원으로, 짜장면은 7,146원에서 7,223원으로 올랐습니다. 비빔밥은 한 그릇에 1,846원, 김치찌개 백반은 8,192원으로 가격이 올랐습니다. 칼국수와 냉면도 한 그릇에 각각 평균 10,000원과 12,000원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구매 대행으로 살 수 있는 프로폴리스 일부 제품의 항산화 기능 성분이 국내 건강기능식품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 대행으로 판매하는 프로폴리스 제품 중 항산화 기능을 포함했다고 표시한 24개 제품의 성분을 조사한 결과 18개 제품이 항산화 성분인 플라보노이드의 일일 기준 섭취량에 미치지 못하거나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중 11개 제품은 하루 섭취량 40mg을 초과해 장기간 섭취할 경우 간 기능에 무리를 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또 소비자원은 제품 광고에서 프로폴리스가 감기를 예방한다거나 면역력을 강화한다는 등의 표현을 써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며 사업자에게 내용을 수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앞으로는 의료용 마약류인 펜타닐 성분 함유 약품을 처방하기에 앞서서 병원에서 의무적으로 먼저 환자의 투약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환자가 의료용 마약류를 오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제도를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와 치과 의사는 환자에게 펜타닐 성분 알약이나 패치의 처방전을 발급하기 전에 반드시 환자의 지난 1년간 투약 내역을 조회한 다음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처방하지 않아도 됩니다. 식약처는 최근 오남용 사례가 다수 확인된 펜타닐 성분 약제를 시작으로 앞으로 다른 의료용 마약류 대상 성분과 품목까지 투약 내역 확인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생성형 AI 열풍에서 한 발 물러서 있는 듯했던 애플도 AI 기능을 탑재한다고 발표해 화제입니다. 사용자의 편의를 돕는 생성형 AI는 다량의 정보를 통해 학습하며 발전을 거듭하는데요.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이유기도 합니다. 우리의 편의를 위해 AI가 더 널리 활용될수록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정책들이 선행되어야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